같은 말도 같은 행동도 유독 당신에게만 쉽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당신에게만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태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무례를 바꾸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라고 말입니다. 왜 유독 나에게만 막말하고 함부로 대하며 선을 넘는 걸까요? 처음에는 그냥 참고 넘기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을수록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태도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철학은 이야기합니다. 감정으로 맞서지 말고 당신의 존재감으로 대하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을 스스로 정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은 되게 조용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감정에 예민하며 갈등을 피하려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슬쩍 무례해지고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에는 거친 말투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소한 공격이 일상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속으로 되뇌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왜 나만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지? 화를 내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그냥 참는 것이 낫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동안의 참음이 정말 당신을 지켜주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당신의 존엄성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선택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무례함에 상처받는 것은 당신이 그들에게서 여전히 존중받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기대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 존중을 무조건적으로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당신이 늘 그것을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웃고 불편해도 넘어가고 화를 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 해도 괜찮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것을 멈추게 하는 단 한마디를 기억해 두세요. 그 말,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상처받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담담하게 이 한 문장만 던지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는 당신이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신호이자 더는 감정 소모에 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이 움찔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도 지금까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엄은 소리 없이도 상대방을 멈추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관계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큰 소리나 더 날카로운 반응이 아닙니다. 그저 명확한 경계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이 한마디가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무게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당신은 무례함을 겪을 때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내가 말투가 애매했나? 기분 나쁠 수도 있었겠지.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는 사이에 상대방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로 그들의 무례함은 정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당신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유독 당신에게만 함부로 대할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았다는 신호도 기분 나쁘다는 표현도 하지 않기에 그들은 당신이 괜찮은 줄 압니다. 하지만 철학은 이야기합니다. 표현하지 않은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의 착함을 믿고 자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함이 더는 방패가 아니라 약점이 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들지 말고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하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바꿔야 할 것은 그들의 성격이 아닙니다. 당신의 태도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런 말을 꺼내보세요. 지금 하신 말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화내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감정을 선언하는 말. 이런 말은 사람들의 태도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이 더 이상 감정 없는 사람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요한 힘이 진짜 권위라고 말합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당신의 태도에서 나오는 선이 상대방을 멈추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아온 당신이라면 그 첫 문장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음을 지나야 당신은 비로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도 그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자신을 더 귀하게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익숙하게 당신의 선을 넘으려 할 때 그 익숙함을 깨는 단 한마디를 잊지 마세요.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한 관계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편함이라는 말 뒤에는 무례함과 익숙함을 쉽게 섞었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어. 너라서 말 편하게 한 거야. 원래 이런 말도 다 받아주는 사람이잖아.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책임을 너무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속상했지만 웃었고, 불편했지만 넘겼고, 상처받았지만 그냥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입을 닫을수록 그들은 입을 더 쉽게 열었고, 당신이 감정을 삼킬수록 그들은 감정을 더 쉽게 쏟아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허락처럼 들립니다. 이 정도는 말해도 괜찮구나. 이 사람은 다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철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받아주는 것과 참는 것은 다릅니다. 받아주는 것은 선택이지만 참는 것은 포기입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작게라도 표현해야 합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말 나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그 말이 낯설어도 그것이 당신의 감정이고 당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태도는 나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택을 바꾸면 사람들의 반응도 바뀝니다. 무례함을 겪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부라리며 맞받아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더 이상 그 무례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 신호는 소리 대신 당신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더 이상 웃지 않는 표정,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눈빛, 그리고 딱 한마디. 나 그런 말 그냥 넘기지 않아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 먼저 선언해야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분을 먼저 살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를 조심했고, 표정을 읽었고,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조율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만 나를 세우고, 기분 따라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말을 툭툭 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표정을 굳히거나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왜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마. 장난인데 진심으로 받아들여. 철학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은 가해자가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장난은 듣는 사람이 웃을 때만 장난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스스로 무게를 지닌 자만이 가벼운 말의 폭력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당신의 감정이 무겁고 그 감정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례함이
더욱 뚜렷이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해야 합니다. 그 말 지금 농담처럼 해도 저는 기분이 나빠요. 당신의 반응이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감당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무게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만 저럴까? 그 질문은 이제 멈춰도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그런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허락하고 있는가? 이제는 감정을 닫는 연습을 할 때입니다. 무시당한 자리에서 굳이 웃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받은 순간에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그냥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갈등 만들고 싶지 않았고,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에도 참았고, 이해했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더 노력한 쪽이 더 많이 찢기고,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 예전에는 잘 받아줬잖아. 왜 갑자기 예민해졌어? 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받아준 것이 아니라 참은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참아온 말들, 넘긴 태도들, 감춰온 감정들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조용히 쌓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은 상처받은 만큼 조용해진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조용한 이유는 평온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억하세요.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단호함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 나에게 그렇게 쉽게 하지 마요. 지금 이 태도 저는 불편합니다.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짧은 문장들이 당신의 경계가 되고 당신의 무게가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반응하지 말고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무례한 말에 감정적으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말이 나에게 닿았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는지 결정하는 태도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 사실을 당신 자신부터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마음 놓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편하다는 말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편하다는 말 속에는 상대방이 감당할 것이라는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기분 나빴으면 말했겠지. 화났으면 티를 냈겠지. 그냥 넘겼다는 것은 괜찮았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만 막말을 하고 선을 넘고 기분대로 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동안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철학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만큼 대접받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릅니다. 당신의 감정도 한계도 마음의 크기도 말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따라 세상이 그를 어떻게 대할지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꺼내야 할 말은 길지도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나 그렇게까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이 말은 나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깨는 말입니다. 당신도 느낄 줄 알고, 서운할 줄 알고,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관계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말을 아낀다고 관계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다고 상대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순간 관계도 조정되고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무례함은 습관입니다. 처음에 막아야 두 번째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번 그 말은 불편하다. 그런 말투는 나에게 하지 말아달라. 그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당신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자격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냥 성격이 좀 그래. 원래 말이 좀 거칠어. 다 너니까 그런 거지. 이런 말들은 무례한 사람을 변명할 때 자주 쓰이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말들 앞에서 스스로를 자꾸만 납득시켜 왔습니다. 그래, 나니까 이해해야지. 나에게만 그런 거면 오히려 마음을 터놓는 거겠지. 괜히 예민하게 굴면 내가 속 좁아 보일까봐. 그런데 철학은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마음을 터놓은 모습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낮춰도 된다는 오만의 모습인가요? 무례함을 감정의 표현으로 포장하는 것은 폭력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은 더 조심합니다. 가까운 만큼 상처가 더 크게 남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그 사람이 존중받는 정도를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충분히 귀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항상 처음 세운 기준대로 흘러갑니다. 처음부터 다 받아줬다면 나중에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세우면 사람들은 그 선을 배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성격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를 만들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바꿔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분노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담담한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멀어지게 돼요. 이 말은 협박이 아닙니다. 예고입니다. 그리고 그 예고는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오해받는 것이 더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과 대신 변명을 합니다. 그럴 뜻은 아니었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 넌 원래 잘 받아들이잖아. 그 말들은 진심 없는 회피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회피 앞에서 당신은 또 한 번 감정을 접습니다. 내가 너무 민감했나? 그 정도는 우선 넘겼어야 했나? 다음에는 그냥 모른 척하자.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왜 당신이 그들의 무례함에 대한 해석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무례한 말에 상처받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감정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은 해석되지 않을 때 더 오래 남는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순간을 그저 예민함이나 오해로 넘기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당신 안에 눌려 쌓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만 자기 통제력을 갖춘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은 과연 말과 태도가 일치하고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당신은 그 관계를 전부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앞에선 말을 고릅니다. 행동을 조심합니다.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 반대는 상대방이 스스로 당신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말해야 합니다. 그 말에 웃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지금 설명보다 공감을 원해요. 이 문장들은 감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을 존중받을 권리를 선언할 뿐입니다. 당신은 그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꾸 잊지 마세요. 당신은 관계에서 한 번도 무게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고, 마음을 많이 쓴다고, 기억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당신을 귀하게 여겨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가볍게 여겨진 자리와 불편함마저 말하지 못한 당신 자신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쉽게 말하고, 쉽게 반응을 기대하고, 쉽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철학은 묻습니다. 그 쉽게가 반복되도록 누가 문을 열어주었느냐고요. 사람은 상대방의 태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겪는 관계는 서서히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자주 무시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무시를 참아온 방식을 사람들이 학습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존엄은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존엄을 침묵 속에 숨겨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이상 존중을 필요 없는 감정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위치에 나를 두었는지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다 퍼주던 자리에서 지켜내는 자리로, 받아주던 태도에서 정리하는 태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대화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말의 무게가 중요합니다. 이 말들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위치를 다시 가르칩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선을 다시 그려줍니다. 누군가에게 말조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틀에 스스로 갇히기도 합니다. 늘 착하게 대해온 사람은 끝까지 참아야 한다는 틀. 다정했던 사람은 언제나 이해해야 한다는 틀. 말없이 받아줬던 사람은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틀. 그 틀은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위한 마음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당신을 가볍게 만들고 당신의 감정을 지워버리는 장치가 됩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당신이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도 당신이 허락한 관계의 모양은 당신이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에게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함부로 대함을 허락한 자리에 당신이 너무 오래 서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세상도 따라온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자리를 다시 설정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그저 웃으며 넘기지 말고 이 한 문장을 꺼내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이 관계는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해요. 이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경고도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키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 앞에서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은 태도를 담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 태도 안에 당신의 존엄이 실려 있어야 합니다. 감정 없이 싸움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시당해왔든 얼마나 침묵해왔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이제는 더는 함부로 대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말 한마디로 존재감을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사실을 당신이 먼저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멈추게 하는 것은 더 큰 감정이 아니라 단단한 경계입니다. 이제는 기억하세요. 당신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참아왔던 당신에게 이 말들이 작은 용기였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태도만 바뀌어도 당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